코로나 전에는 코스메틱 핸드폰 케이스, IoT 관련된 제품들이 유행을 좀 했었고요. 요즘에는 다이소 가만 많이 살 수 있는 제품들, 결국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거는 한국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요즘 또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텍케어 시장 1, 2년 안에 한국 제품이 좀 리드를 해갈 수 있지 않겠나. 코리아 프로덕트 이 매거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제품만 따라 모아가지고 한 몇십만 명 정도 가요. 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데가 너도 나도 그냥 다 B2C로 파는 페이스북 같은 곳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소시스는 산업 플레이어들이 올리고 플레이어들이 보고 있는 이 바이어와 제조사가 모여있는 링크드인 같은 곳,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B2C 몰은 전적은 아니기 때문에 네. B2B 이제 마켓몰이기 때문에, 근데 이 B2B 마켓몰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뭐 최소 한 컨테이너 이상 네. 무조건 수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기업 담당자들이 계시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샘플 오다가 가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오다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오다가 되고 있는데 아이템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샘플 오다가 들어오는 기간이 저희 글로소스라는 B2B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최소 한 3, 4개월 정도 아마 걸리지 않았나? 바이어가 그 제품을 보고 인지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고 괜찮으면 이제 샘플 오더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박 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네,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다 어딜 가나 이제 이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거나 이 제품 뭐 관련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기보다는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비교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구매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춰봤을 때 글로소스가 이제 B2B를 전향을 하고 있지만 B2C보다는 B2B 쪽에 있는 아이템들이 제조사가 거의 다 올려가지고 제품을 직접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거고 뭐 제조사와 유통사 혹은 뭐 제조사, 판매사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소스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도 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은 B2B 시장을 처음부터 컨택을 하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B2B 시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마케팅을 전 단계를 좀 해야 되는데 전 단계라는 게 상품 기획을 하고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할 여력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었을 때 빨리 매출을 일으키려고만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 시장을 처음부터 컨택을 해보려고 하는 소상공인도 계시긴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최소의 패키지가 비용이 많이 들진 않지만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해외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게끔 그렇게는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군요. 네. 판매하려고 마음을 이왕 먹었으면은 아마존 같은 데 올리면은 사실 이게 대박 나지 않으면은 어쩌다가 하나씩 팔리고 뭐 2개 팔리고 이러잖아요. B2B를 뚫어야 이게 팍팍팍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욕심은 B2B를 뚫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B2C는 올리면 하나 두 개 바로바로 이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B2B는 안 그렇습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기다리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순간 사이사이에 마케팅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제 B2B 이 시장의 활로가 개척이 되는 거고 처음에 의논을 했던 아이템 중에 이제 화장품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이 화장품을 업로드 해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저희 쪽 서비스를 활용한 업체가 있으신데 초도 물량을 좀 낮춰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업체가 수출을 시작하게 된 거고 글로소이스를 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성장을 같이 해오면서 10년 이상 그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마케팅할 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광고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뭐 검색어에 걸리고 상단에 걸리고 뭐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글로벌소시스닷컴 안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스폰서드 애더 보너스라는 어떤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를 좀 활용해서 그 안에 보면은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배너 등재라든지 키워드 검색할 때 상품을 매칭시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B2B도 결국에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위가 랭커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사이트에도 보면 중국 업체가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뭐 전시회든 B2B 사이트든 B2C든 간에 각 나라에서 하는 것 빼고 월드와이드로 했을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빠지면은 운영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중저가 제품 찾을 때는 중국 업체 제품이 많이 사용이 돼주고 할인이 많이 되고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글로소스닷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만을 위한 똑같은 서비스를 저희가 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컨트리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탭이 하나 따로 있는 따로 있는 거죠. 수많은 제품 찾는 바이들 중에서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 제품을 찾고 싶다. 물론 이제 저희 글로소스닷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서치하고 첫 번째 페이지 한국
그게 없네? 다음 넥스트 페이지 또 없네? 넥스트 페이지를 하면 됐겠지만 네. 아이돌도 이제 시간과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코리아 컨트리 페이지를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 제품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이제 활용을 해서 한국 제품을 찾는 바이어들한테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한국 제품들 중에서도 매월마다 제가 괜찮은 아이템이나 기술력 있는 제품,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가지고 매월 한 8개 정도를 제가 갱신해가지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바이어한테 온라인으로 이메일 블러스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아까 저희가 산업별로 매거진을 발견을 하고 있다 네. 했는데 그 매거진을 중에서 코리아 프로덕트 이 매거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제품만 따라 모아가지고 바이어한테 배포하는 매거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요? 전자 매거진 형태로 해가지고 바이어한테 제가 전달을 해주고 있고 초창기에는 한 2,000명 정도 바이어가 다운으로 해서 했지만 네. 지금은 한 몇십만 명 정도 그래요? 바이어가 1년에 한 4월하고 10월 두 번 네. 분기에 맞춰가지고 발행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소싱을 하는 바이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고 바이어들의 이템이네요. 그렇죠. 스폰서드 보너스 외에 있는 키워드 검색을 좀 보통 한 달 정도로 제가 제공을 하고 한 달 지나면 이제 내리고 또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주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딩 시스템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워드 랭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1위에 랭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가 1년 내내 가게 되면은 다른 업체한테 그 기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어도 지겹죠. 맞습니다. 저 업체 네. 1년 내내 계속 있으니까 난 새 것 좀 찾고 싶은데 이럴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 검색을 제가 랭크를 걸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1위부터 8위까지 아니면 뭐 10위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한 업체가 이제 독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입찰 시스템을 활용을 시켜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제품 중에서 이게 이달에 이 카테고리에 맞는지 이 시즌에 맞는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등재를 해주고 있고 탈락한 한국 업체도 종종 있긴 하는데 그렇다 그거 가지고 뭐 클레임 걸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끔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활용을 잘 하게끔 하는 거고 저희 글로브스닷컴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해외 전시를 참가하시겠다라는 업체가 있으신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별로 아까 주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시에 이제 매치메이킹 되는 아이템이면은 그쪽 저희 전시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산업별이라고 하면 주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추천하는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 나라별, 그다음에 산업별 이렇게 나눠주는데 첫 번째 나라별로 따지게 되면은 홍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광저우, 선전,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하노이하고 호치민 핫한 지역이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가 또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파 전시회. 혹시 이파 전시회 들어보셨는지? 이파도 가세요, 직접? 네네. 그러세요? 네네. 그다음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제가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총 한 6, 7개 나라에서 전시회는 한 30개 정도 매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은 독일, 유럽인 이파를 빼고 가장 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홍콩인데 그 홍콩에서 저희가 이제 4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산업별 전시회를 제가 주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는 전시회를 같은 달에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전시회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홍콩에서 하는 전시회가 1기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 전자 전시를 해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전자 제품, 컴퓨터 네트워킹, 차량용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제품 요즘 이제 뭐 차량용 배터리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시피 그런 요 제품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차에 달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카 내비게이션 이런 류의 제품들이 1기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기 전시회라고 하는 전시를 제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은 핸드폰 및 핸드폰 액세서리하고 핸드폰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 꼭 새 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수선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핸드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무선, 유선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홈, IoT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AR, VR 이와 아울러 가지고 이런 핸드폰이 일상생활에 되다 보니까 라이프스타일에도 잘 활용될 수 있으니까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쇼 마지막으로 3기 쇼에는 이제 패션 및 패션 부자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앤 아웃도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울러 가지고 전시회를 이제 4월하고 10월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일단은 뭐 홍콩이라는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위치가 돼 있고 예전부터 홍콩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흔히 우리나라 말로 사통팔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뜨고 오르는 게 홍콩에서 가장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그 나라의 바이잉 오피스 구매를 담당하는 사무소 이런 구매 오피스가 홍콩에 제일 많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 큰 바이어든 중간 바이어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소싱을 아시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매월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잉 오피스를 많이 이제 해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바이어들이 가장 많은 움직이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네. 4월하고 이제 10월 이때가 이제 가장 바이어들이 많이 소싱을 하는 시즌이거든요. 여름에 더워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산업별로 많이 이제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반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한 방에 통하는 쪽집게 같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거고 정통파로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면은 온라인에서도 바이어를 찾아야 되고 또 오프라인 잡지 같은 바이어들이 많이 구독하는 데에서도 또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전시회 같은 데 찾아가서 바이어들과 얼굴을 맞대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이 방법을 다 써야 이제 정말 비즈니스 리드를 잡을 수 있겠군요. 네,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또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직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뭐 판매를 하고 싶다 아니면 SNS 팔로우를 통해서 적극적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들은 처음에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B2B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을 또 통해 가지고 브랜딩을 또 인지도를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회사 네임밸류도 키워야 되는 거고 그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바이를 만나야 되니까 바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해외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가지고 계약서를 협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각서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이제 조금 눈이 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통파적인 방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팁도 하나 배웠으면 좋겠는 게 글로벌서시스닷컴이나 뭐 매거진이나 이런데 워낙 많은 상품들이 들어올 테니까 또 산업별 전시회도 또 하고 계시니까 요새 트렌드한 상품, 요새 트렌드한 종목, 카테고리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전,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눠서 찾아봤는데 코로나 전에는 화장품, 핸드폰 케이스, IoT 관련된 제품들이 좀 유행을 좀 했었고요. 뭐 코로나 기간에 당연히 이제 마스크라든지 퍼스널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이제 강세를 했던 거고 요즘에는 또 어떤 걸 많이 또 유행을 하고 많이 찾을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 일단 찾는 루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지 직구에 거기에 올려놓은 최근 아이템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좀 했는데 싼 거하고 이제 비싼 거 중고가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저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그 다이소 가면 많이 살 수 있는 제품들 생활용품이 많이 이제 적혀 있는 거고 이 생활용품 중에서도 수출하는 아이템하고 내수에서 찾는 아이템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제 국내에서 쓰여주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이소를 통해 가지고 저가도 찾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거는 한국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직접 발품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관련돼 있는 플랫폼 쪽을 이용해가지고 기왕이면 사는 거 한국산 좀 사보자 해가지고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쿠팡 쪽에서 많이 최근에 등재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수출용은 좀 다른데 한국에서 뭐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해외 봐야 되는데 똑같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사실 많이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용되는 아이템 중에서 뭐 세탁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세탁을 할 때 무조건 넣어가지고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이템이 수출을 할 때 내수용을 할지 수출을 할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이외에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 같은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 수출하려고 하는 리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 리딩을 해가는 제품에는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코스메틱 산업 중에 퍼스널 헬스케어 헬스케어 중에서도 개인이 포터블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새로운 시장이 요즘 또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팩케어 시장 전세적으로 그 넘버 원은 미국이지만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이고 한국도 뭐 거의 아마 탑 5, 6에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이제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팩 관련된 산업에 팩케어 관련된 제품, 그 안에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영양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동물은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못하죠. 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동물과의 대화를 가능할 수 있게끔 그 동물의 어떤 그 시도를 파악해가지고 이때는 이게 아프다, 이때는 뭐 즐겁다, 이런 어떤 IoT라든지 AI 기능이 접목되어 있는 팩케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1, 2년 안에 한국 제품이 좀 리드를 해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서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도 최근에 보면은 이런 쪽으로 아이템들이 조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걸 유통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한국 유통하는 업체들도 팩케어 관련된 전시회나 펫 산업 관련된 전시회를 가보면은 2022년도, 3년도, 올해 3년 정도 기준 했을 때 그런 회사들이 참여하는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차세대 리드를 해가는 제품이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MWC 쪽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기술 기업도 펫 관련해서 좀 나온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새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또 우리가 상품으로 이제 글로벌 리드를 해나갈 수 있다는 또 말씀까지 들으니까 이해도 되는 것 같고 기대도 좀 되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거쳐서 나갔었는지 전혀 모르시던 분들은 이 기업들은 이렇게 글로벌 리드를 잡는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쭉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한번 글로벌 소시스를 통하든 뭐 아니면은 해외 전시회를 가든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더 많은 국가나 이런 데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 리드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또 모르셨던 분들도 좀 새롭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만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너무 박터지지 않습니까? 네. 해외로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리나 아니면 아마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B2B로 나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거지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좀 화이팅 계속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드려야죠. 네,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좋은 사례도 더 많이 나오고, 네. 우리가 전 세계 리드를 잡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